안녕하세요. 공작소장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유튜브 하겠다고 호기롭게 인사드렸었는데 너무 오랜만입니다. 일단 시작이 반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영상을 올렸었는데 너무 편집 실무 이야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게다가 길긴 또 왜 이렇게 긴지 20분이 넘는. 어쨌든 저는 잘못된 거는 개선해 가면서 좀 매일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기 창밖에 있는 나무들처럼요. 오늘 편집 후기는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 입니다. 나무작가 김선남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작가님하고는 인연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루벌에서 나왔던 이 은행나무처럼 이라는 작품이 2004년 출간작인데 작가님한테도 첫 번째 책이고 제가 그림책 편집자가 되어 처음 만든 창작 그림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 과정도 좀 남다른데 보통 글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글에 맞춰서 그림 발주가 나가기 마련인데 이 책은 2001년 한국출판미술대전에서 앨러스 부분 특선에 이 그림이 뽑혔고, 그리고 시인 김소연 님이 나중에 글을 쓰신 그런 작업이었어요. 지금은 절판에서 구할 수 없지만 저한테는 김선남 작가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준 참 뜻깊고 고마운 책입니다. 작가님은 자연, 환경, 나무와 관련된 책들을 만드셨어요. 저도 출판사를 몇 군데 옮겨가면서 계속 그림책 편집자로 지냈고 저희는 서로의 책들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 사인본이에요. 그러다가 2018년 겨울 작가님이 원고와 함께 스케치 더미를 메일로 하나 보내주셨어요. 너무 간결하고 좋더라고요. 두 박자 구조의 나무 이야기이고 이와 어른 모두에게 자아 정체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저마다 다른 존재임을 이제 인정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논픽션 그림책의 관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전할 것인가, 그로 인해 어떠한 메시지를 제시할 것인가. 여기 빗대보면 이 책,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 이 책은 다 다른 나무들의 꽃과 잎과 줄기와 향기와 그늘마저도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게 독자들은 제시해서 이렇게 다루구나. 나무들도 이렇게 다르고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다 다르구나. 모두 저마다 빛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그런 완벽하고도 따뜻한 논픽션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께 전화를 드렸죠. 작가님, 이 책을 만들 때 저는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작가님이 꾸리신 이런 나무인 줄 알았어, 꽃이 펴서 알았지, 벚나무였다는 걸, 이 두 박자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다. 그 두 번째는 이런 나무였다는 걸, 감나무였다는 걸, 개순나무였다는 걸, 은행나무였다는 걸, 그 나무를 이제 오픈할 때는 그 나무의 특징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장 임팩트 있고 아주 명료하게 제시한다. 딱 두 가지였어요. 강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 참고로 벚나무의 더미 구성 원고와 이제 장면을 보시면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는 꽃이 펴서 알았지 벚나무였다는 걸.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장면에서는 나무의 특징과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무들의 특징을 첫 번째 장면 원고에 넣어야 독자들이 두 번째 장면에 나올 나무의 존재가 더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 꽃이 펴서 알았지. 다음 장면에서 벚나무였다는 것. 꽃이 펴서 알았지 벚나무였다는 것이 같이 있으면 원고대로만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다 다른 나무인 줄 알아서 꽃이 펴서 알았지 넘어가서 벚나무였다는 걸 할 때는 훨씬 더 다채로운 방식, 꽃이 피긴 폈는데 어떻게 폈는지가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이제 이미지적으로 연출이 되고 구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도 그게 좋다고 하셨어요. 다만 두 번째 장면에서 뭐 벚나무였다는 걸, 감나무였다는 걸, 개수나무였다는 걸 이 몇 번이 반복이 돼서 약간 허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일부 원고를 추가했습니다. 참나무 같은 경우는 날쌘 다람쥐 보고 알았지 다람쥐네 도토리밭 참나무였다는 것. 그 다람쥐네 도토리밭 같은 경우는 원래 원고에 없던 건데 그냥 이 정도의 수식어를 넣어서 조금 읽어주는 맛, 독자들로 하여금 좀 재미를 주는 게 좋겠다 싶었고 작가님도 흔쾌히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원고 한 줄을 앞으로 당기고 약간 허전한 부분에서는 일부 원고를 추가한 것. 그러니까 편집자로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한 일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글 그림의 조합, 트리밍, 레이아웃, 스케치 모든 것은 작가님이 하셨죠. 공작소에서 이 책을 계약하고 꼬박 그림만 2년 동안 수정하셨어요. 계약 후 2년이니까 뭐 기획부터 따지면은 작가님은 5년? 약 5년 동안 이 책을 매달리고 수상하시고 디벨롭 하셔서 이제 작품을 만드신 셈인 거죠. 모든 그림책은 작가들이 출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만만치 않은 공력을 들여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예측되는 거는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해야 되는 일인 거죠. 저도 책 만들 때 저도 혼자 하니까 좀 그런데 작가님들은 내가 했던 이야기에 이 이미지가 적합한가, 이 이미지가 최선인가 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야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니까 아마 그 작업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갖춰야 비로소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거죠. 그림책 작가는 정말 좀 이상하지만 자유로운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림책과 그림책 작가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그림은 아크릴 과슈로 채색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채는 너무 풀어지고 아크릴은 너무 딱딱해서 전에 채색한 것이 반영이 전혀 안 돼요. 그냥 덮쳐지는 거죠. 근데 이 아크릴 과슈는 딱 그 중간 지점이라서 층층이 올려서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재료입니다. 다람쥐네 도토리밭 참나무였다는 것, 그 장면은 이렇게 라인 스케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그림으로 아크릴 가시로 칠하시고 그 다음에 잎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햇살이 들어와서 잎 사이에 명암과 채도가 이제 조금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계속 한 겹 한 겹 올려가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장면이 완성이 된 거죠. 이 책의 본문에는 각 나무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벚나무 앞에서는 킥보드를 타는 여자아이, 그리고 느티나무 여기 그늘 아래에는 책을 읽는 노란 옷도리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하는 참나무 아래 등산하는 사람, 그리고 개수나무 아래에는 솜사탕 아저씨가 있어요. 이 개수나무가 솜사탕 향이 납니다. 예, 저도 맡아봤고 작가님한테도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 개수나무 잎이 흐드러지고 꽃이 폈을 때는 한번 꼭 맡아보세요. 예,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대문 접지 펼침 화면에서 모여서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이 책을 보는 묘미입니다. 이 책 속에는 독자분들이 나만의 나무를 색칠할 수 있는 워크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화면 접지되어 있고 총 4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아이들이 마음껏 색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다른 나무 색칠하기, 이 책의 의미를 체험활동으로도 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걸 넣었고, 모든 책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랩핑을 했습니다. 한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책 한 권을 뜯어볼까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면지에 이렇게 다 다른 나무 색칠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앞면지에 들어가 있네요. 앞면지 혹은 뒷면지에 이거 들어가 있고 하니까 색칠해 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원고 조율 말고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면지에 이 책에도 이스터에그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제가 표지 쓰려고 작가님께 나무 그림을 스케치라인으로 되게 많이 그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대문적지였던 이렇게 대문적지였던 이 장면을 이제 이 표지에 이렇게 연출을 하는 바람에 예쁘게 그려주신 그 스케치 나무들을 이제 쓸 수 없게 됐어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면지에 백발로 반전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서부터 보실까요? 왼쪽부터 느티나무, 소나무, 독일 가문비나무, 메타세카이어, 그리고 여기 뒷면지는 여기서부터 은행나무, 구상나무, 그다음에 이게 벚나무, 이게 비슬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들을 제가 올려놓고 인쇄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 책이 독자님들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책의 의미도 커지고 김섬란 작가님이 작가로서의 존재도 점점 커지겠구나.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책의 제세를 찍을 때마다 글쎄 이 면지에 있는 나무들이 점점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저로서는 이제 제세를 거듭할수록 작가님과 독자님께 제 마음속에 자라는 감사함을 이제 전하고 싶었고, 2021년 그러니까 7월에 1세를 출간한 이후 이제 이번에 2024년 3월에 6세를 찍었는데 아주 조금씩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5세랑 6세를 보면 뭐 한 3mm, 5mm 정도 차이가 날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티가 안 나죠? 그런데 이제 1세하고 6세를 보면 거의 뭐 2c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키워왔던 나무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께 고백을 해버렸네요. 그 고백 한마당에 그냥 아예 대놓고 김섬란 작가님 그리고 이 책을 사랑해주신 많은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이 많이 사랑을 받아서 결국 앞뒤 면지에 이렇게 밑동만, 나무 밑동만 꽉 차게 있을 정도로 제가 이 나무를 많이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고민한 끝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도 뭐 그닥 뭐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자만 알던 비밀을 하나 고백했으니까 너그러이 양해 바라고요. 이제부터는 가로수길, 그 다음에 집 주변 공원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얼핏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던 그 나무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어떤 잎을 언제 내고 어떤 꽃들을 피우는지, 그리고 나무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떤 눈빛으로 반짝이고 있는지 그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결국 그렇게 우리 모두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책이니까요. 예. 이상으로 그림책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 편집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공작소 책 중에서 편집 후기가 궁금한 그림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빨리 이제 다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편집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작소장 민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